브루스 배너는 사카하르에서 데리고 온 아들 스카와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스카는 몸집에 비해 매우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스카의 나이가 아직 5세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브루스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스카를 태양이 금쪽이라 부르며 원어로는 서 노브 어선 또는 골든맨, 지구의 문화와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한다. 가끔 찾아오는 제니퍼 월터스는 그런 브루스를 팔불출이라 부르며 놀렸다. 제니퍼는 앞서 시헐크에서 일어난 인텔리젠시아 사건으로 GLK-NH 로펌에서 퇴사하고 맷 머독의 변호사 사무소에 들어가 헬스키친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변호를 하고 있었다. 제니퍼는 맷 머독이 넘겨준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서류들 사이에 헬스키친의 범죄자 목록이 끼어있으며 포스트잇에 자그마한 메모로 디펜더스 처리사항이 적혀있어 그녀가 디펜더스의 소속으로 활동 중인 것을 암시한다. 브루스와 스카는 사람들과 평범한 생활을 지내는 듯 했으나 이웃들은 알게 모르게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는 과거부터 봐왔던 헐크의 파괴적인 모습과 아직 어린 스카가 때때로 보여주는 부주의한 행동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썬더볼트 로스의 정부는 초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이 히어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맷 머독과 제니퍼의 사무소에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온다. 이는 맷 머독의 일을 돕는 어느 탐정에게서 들어온 정보이며 내용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헬스키친의 신종 마약 T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마약이 유통된 시기와 겹치며 헬스키친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맷 머독은 제니퍼에게 단독으로 이를 조사해보라고 하고 제니퍼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또 다른 사건이 제니퍼와 그 일가를 덮친다. 바로 브루스의 아들 스카가 실종된 것이다. 제니퍼는 두 사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브루스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 브루스는 자신 또한 제니퍼와 함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헬스키친에 퍼진 마약티는 좀 더 넓은 범위 즉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브루스와 제니퍼는 마약티를 조사하며 연루된 자를 찾아낸다. 그녀는 마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됐으며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였다. 브루스와 제니퍼는 그녀를 찾아갔는데 그녀의 상태는 조금 이상했다. 신체의 일부가 변이된 돌연변이의 모습. 마약티는 바로 인체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약물이었던 것이다. 브루스는 마약티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바로 과거 브루스의 피로 만들어진 혈청과 슈퍼솔저 혈청이 합쳐진 괴물 어보미네이션이 떠오른 것이다. 이를 통해 브루스는 피해자에게 혈액 샘플을 받아내 분석을 했고 안 좋은 예감이 확신으로 변하게 된다. 한편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제니퍼 또한 익숙한 단어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마약티를 유통하는 조직의 이름이 인텔리젠시아라는 것이었다. 즉 인텔리젠시아는 원래 존재하는 거대한 악의 조직이었고 조직의 최고 수장은 세뮤얼 스턴스였다. 쉬헐크에서는 인텔리젠시아 전조직의 최하위 소속의 집단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다. 브루스와 제니퍼는 이내 실종자들이 혼합 혈청에 의해 변이가 되었고 그들이 인텔리젠시아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제니퍼는 화면 너머를 보며 헐크 파워가 빌런한테 가는 건 없는 일로 하자고 했잖아요 라고 따지지만 화면 너머에선 대답이 없다. 대신 지나가던 전단지 알바가 건넨 사이비 종교 전단지에 우주의 인과율은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으며 사건을 뒤로 미루면 더 큰 일로 돌아온다 라는 멀티버스, TVA 등을 의미하는 뉘앙스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포스트잇에 짤막하게 드라마와 영화는 제작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KEVIN이라는 귀여운 문장을 덧붙였다. 이를 본 제니퍼는 허탈한 표정으로 화면 너머를 노려본다. 결국 시헐크에서 일어날 뻔했던 사건은 드라마 스케일의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으나 제니퍼가 미루며 세계적인 스케일로 커진 것이다. 한편 인텔리젠시아의 수장 세뮤얼 스턴스는 헐크의 혈청으로 리더로 변이된 상태였고 리더는 합성 혈청을 이용해 변종 헐크를 만들고 있었다. 변종 헐크들은 지하 콜로세움에서 월드워 헐크라는 이름의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이를 다크웹을 통해 세계 부호들 사이에 중개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월드워 헐크는 사실 미국 대통령 썬더볼트가 계획한 것이며 헐크의 혈청을 이용한 슈퍼 솔저 계획을 시행하던 중 실패작들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던 것이다. 또한 생중계를 통해 미국의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썬더볼트의 정책은 히어로들을 누르고 자신만의 초인 군단을 모아 지구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브루스와 제니퍼는 사건을 쫓으며 월드워 헐크가 개최되는 리더의 연구소를 찾아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그 이유는 브루스의 아들인 스카의 행방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브루스와 제니퍼는 헐크와 쉬헐크로 월드워 헐크에 참가하게 됐다. 콜로세움에는 헐크의 변종의 다양한 초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불법으로 모아들인 초인이었고 이들 중에는 과거 샹치에 나온 사설 불법 투기장 출신의 초인들은 물론 쉬헐크에서 체포된 헐크킹 토드 펠브스, 혈청의 부작용이 아닌 자연스럽게 인간들 사이에 나타난 변종 뮤턴트도 섞여 있었다. 이때 제니퍼는 화면을 보며 이렇게 엑스맨을 공개한다고? 라며 불평을 한다. 헐크는 과거 사카하르 콜로세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결승으로 치고 올라갔고 동시에 제니퍼는 내부에서 스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준결승까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브루스와 제니퍼는 월드워 헐크 검투사인 엘로이 카이퍼란 여자 변종 헐크에게서 레드킹이라는 흑막의 존재를 듣게 된다. 또한 리더의 비밀 실험실에 새로이 콜로세움에 투입할 신동 헐크, 헐크킹이 있다는 걸 듣게 되고 제니퍼는 황급히 비밀 실험실을 찾는다. 그리고 시작된 결승전. 브루스의 상대는 놀랍게도 에밀 브론스키, 어포미네이션이었다. 에밀은 제니퍼가 자신을 재수감시키고 놀렸지만 사실 그건 별로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자신이 여기 있는 건 또 다른 비즈니스라고 언급하며 과거 사설 투기장 등 원과의 인연을 의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리고 목적이 비슷하다며 싸우는 척을 하며 브루스에게 레드킹은 사실 썬더볼트며 스카를 이용해 인격적으로 완전한 헐크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고백한다. 그동안의 슈퍼솔저 혈청이 부작용을 일으킨 이유는 혈청이 인간으로서
리미트를 없애는 게 효과인 약물인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인격의 리미트도 없애서 극적으로 변하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어스킨 박사는 악하니는 더욱 악하게 선하니는 더욱 선하게라는 언급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헐크는 약물의 부작용을 인격을 두 개로 나뉘어 브루스를 지키며 슈퍼솔저의 효과와 부작용을 한쪽의 인격에 몰았으며 그로 인해 과도한 흥분을 할 때 리미트 제한 이상 수치가 되면 헐크로 변화하는 특이 체질이 된 것이다. 그런데 헐크는 스마트 헐크로서 이를 극복해냈고 심지어 자식까지 만든 것이다. 오랫동안 헐크의 힘을 원해왔던 썬더볼트 로스는 헐크의 힘을 온전한 정신으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스카를 납치해 리더에게 연구를 맡긴 것이다. 썬더볼트와 리더의 목적을 알게 된 브루스는 더 이상의 경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콜로세움을 벗어난다. 아들의 생존이 걸린 와중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 브루스는 다시 과거처럼 헐크와 분열되기 시작한다. 리더의 비밀 실험실을 찾아낸 제니퍼는 실험실의 문을 강제로 뜯어 열고 그 안에서 연구 중이던 리더와 수조 안의 수십 개의 관으로 연결된 스카를 발견한다. 리더는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며 변종 헐크들을 호출하고 제니퍼는 변종 헐크들과 전투를 시작한다. 곧이어 헐크가 도착하며 브루스의 눈에 스카가 비추자 마침내 헐크와 브루스의 경계가 무너지며 완전한 이모털 헐크로 각성한다. 리더는 위압감을 내뿜는 헐크를 보며 스카를 연구하며 만든 변종 헐크인 회색 헐크를 불러내고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다. 하지만 이모털 헐크의 압도적인 힘에 회색 헐크는 안심창이가 되고 리더조차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그때 제니퍼가 멈추라며 브루스를 부르고 돌아본 헐크의 눈에 스카를 안고 있는 제니퍼가 보인다. 스카는 이미 사망했고 헐크는 천천히 스카에게 다가가 그의 시체를 끌어안고 온다. 한참을 울던 헐크 브루스는 더 이상 지구에 헐크가 있어선 안 되라며 리더의 실험실을 폭파시킨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한 헐크의 데이터로 변종 헐크들을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완성이라 변종 헐크들은 되돌릴 수 있어도 완전한 헐크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그래도 억제할 수는 있을 거라 말하고 제니퍼에게 연구 자료를 넘긴다. 헐크는 사카하르 우주선에 감마선 폭탄을 싣고 스카와 함께 지구를 떠난다. 죽은 스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공허한 표정을 짓는 헐크 브루스. 목적지를 설정하는 우주선이 감마선을 뿜으며 폭발한다. 쿠키 1. 미국 펜타곤의 지하 연구실. 엄중한 경계 속에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곧이어 썬더볼트가 들어오며 유리안의 실험물을 바라본다. 이제 이것을 양산하면 헐크급의 슈퍼솔저 군단이 손에 들어오는 거군. 이라 중얼거리며 흐뭇하게 웃는다. 프로젝트, 금쪽이, 골든맨, 라 붙어있는 네임팩 뒤로 붉게 물든 썬더볼트의 눈동자가 클로즈업되며 엔딩. 레드 헐크와 센트리를 예고 프로젝트. 골든맨은 월드워 헐크로 인해 인간을 원망하는 스카의 혈청이 보이드가 된 것을 의미. 쿠키 2. 대한민국 유진 제네틱스 내 한편에서 헬렌 조가 6.25 당시 투입된 슈퍼솔저 아이제아 브래들리의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그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양손에 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남자는 헬렌 조에게 국가 소속이 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들어오면 막대한 연구비가 지원될 거라며 커피를 건넨다. 헬렌 조는 웃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연구가 아닌 국가를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라고 거절한다. 남자는 쓴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마신다. 남자는 문득 헬렌 조가 보던 6.25 자료를 보게 된다. 남자는 그때 당시에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했다며 추억을 되뇌이는 듯 말한다. 헬렌 조는 엉뚱하단 표정으로 농담하지 말라며 그를 나무란다. 남자의 목에 걸려있는 국정원 신분증에는 태원이라는 이름이 써있다. 그때 헬렌 조를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 헬렌 조의 조카가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온다. 남자는 소년을 보고 헬렌에게 연구실에 들어와도 되냐고 묻자 헬렌은 소년이 이 연구실에서 가장 똑똑하다며 미소 짓는다. 엔딩. 쿠키 3. 잔다르 행성의 성공을 경계주시하던 노바 제국의 경비대 리처드 라이더는 하늘에서 의문의 녹색 폭발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고 무전으로 확인 요청을 하나 경비대장인 로만 데이가 특이사항 없다며 직접 확인하라고 한다. 리처드 라이더는 의문의 녹색 폭발 지점을 확인하려고 비행선을 출발시키며 엔딩.